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빌렸더라도 성실하게 상환하면 모를까? 대부분 남의 돈은 이자 없는 공짜 돈 마인드입니다. 참 이거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말이네. 뭐야? 잠깐 썰픕니다. 황금 연휴 근무가 개꿀인 이유. 감사합니다. 야, 진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디비지는 얘기죠. 정말 생각해서 빌려줬는데 이걸 공짜 돈이라고? 근데 하는 짓을 보면 공짜 돈 같이 행동을 해요.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이자 없이 빌려준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지인 돈을 사람들이 빌려가 놓고 잘 안 갚고 모른 체 하냐면, 여러분, 금융기관은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붙죠.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안 갚으면 안 갚을수록 객관적으로 손해예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뭐 1군 인권뿐만 아니라 2군 인권 사채 같은 경우 압박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매달 내야 되는 그 대출금을 안 냈을 경우 그럼 어떻게 돼요? 추심이 들어오죠. 왜 안 갚냐고. 추심을 받았음에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차압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 부담 심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빌린 돈은 사실 안 갚기 힘들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워. 근데 지인의 돈은요, 이자가 없어요. 보통 뭐 이자로 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자가 없어요. 딱 해서 빌려주죠. 그리고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준도 없어요. 은행은 뭐 매달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나와 있잖아. 그 대출하는 계약서에 적잖아요. 언제까지 납입한다는 조건 적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인하고 돈을 빌려가는 경우는 보통 차용증 같은 거 잘 안 적죠. 그래서 언제까지 꼭 갚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지인한테 돈 빌린 거는 내가 안 갚는다고 해서 내 집이 날아간다거나 내 차가 뺏긴다거나 뭐 직장이 잘린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겁니다. 배째라라고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을 빌려간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공짜돈 마인드를 가집니다. 공짜돈 마인드를.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가서 제대로 받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못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통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가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이 없다고. 보통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린다는 거, 손을 벌린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행실이 안 좋다는 거예요. 행실이. 왜냐? 한번 생각해보면 지인들도 직장을 다닐 거 아니에요.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일을 하면 보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돈 어디 갔을까, 과연? 정상적으로 돈을 허튼데 안 썼으면 누구한테 돈 빌릴 일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야, 직장인이라면. 그 사람도 직장을 다니자 백수가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면 월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월급 어디 가고 나한테 돈을 빌릴까? 직장을 한두 달 다닌 것도 아니고 10년 넘게 다녔는데 그 돈도 모자라서 난 돈을 빌릴까? 뭔가 객관적으로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자기가 버는 돈을 메꾸지 못하니까 돈을 빌리는 거겠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살았는데 돈을 빌려가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살면서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요. 대부분. 그럼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행실이 안 좋고 앞가림 못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믿고 돈을 빌린다. 정말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을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했죠.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은 그 본인한테만 빚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금기관에 돈을 빌려갈 만큼 빌려간 사람이에요. 바로 다이렉트로 급해가지고 지인한테 돈 빌리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도 빌렸고요. 이군영근에 빌렸고, 일수한테도 빌렸고, 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다 받았고,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최후 마지노선으로 님한테 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을 받으면 가장 급한 데부터 메꿀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이렇게 신경 써서 빌려준 만큼 이 돈부터 먼저 갚아야겠다 이 생각보다는 이 돈은 일단 제껴놓고 일단 급한 부분부터 끄자 이런 마인드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다른 데 대출받는 거 있죠. 뭐 금기관이나. 추가설 질문 생산직 현장직의 급여 체계는 왜 포괄 연봉 체계가 아닌 시급, 일당제 수당 체계로 지급되는 이유. 카포니 감사합니다. 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 받을 확률보다 못 받을 확률이 더 많았어요. 제가 예전껏 지켜본 결과. 그리고 빌려 받더라도 그러니까 빌린 돈을 받더라도 받기까지의 그 시행착오가 너무나 길어요. 일단 제가 느낀 거는 제때 돈을 갚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제때. 그러니까 빌려갔으면 뭐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갚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10명 중에 한두 명?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2명만 돈을 받았고 11명은 돈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면. 돈을 받는 것도 그냥 좋게 얘기해서 받는 게 아니라 좀 압박을 가하고 회사까지 찾아가고 계속 전화하고 사정하고 짜증내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고 나서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다 받고 나잖아. 그럼 그 사람은 사람으로 안 봐. 왜냐 내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지 아니까. 얼굴을 붉혔는지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그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지인들하고 동거래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00만원 빌려줬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신용대출 받아서 한 방에 다 갚아주긴 했는데 2년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누군가가 돈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2년 끊을 각오로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야, 2,300만원. 아니, 그 지인이 어떤 지인이길래 2,300만원을 빌려줍니까? 난 그게 궁금하네. 이 댓글 다신 분. 몇만 원도 아니고 2,300만원 꽤 큰 돈이잖아요. 이 댓글 다신 분도 2,300만원이면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꽤나 고생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차 한 대 가격이죠. 뭐 이 돈 없어도 된 돈입니까? 그건 아닐 텐데. 이 댓글 다신 분도 사정이 좋아가지고 2,300만원 빌려준 게 아닐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돌려받으셨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좋게 돌려받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 큰 돈을 빌려준 분들 좋게 해가지고 훈훈하게 받는 케이스가 드물어요. 정말로.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받기까지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거죠. 이 댓글 내용은 짧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야. 2,300만 빌려주고 이 사람이 원하는 날짜에 돈 넣어준다고 했는데 자꾸 차입히 미루는 거야. 그래서 이 자식 봐라. 아니 빌려갈 때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연락을 안 받네. 사람을 알러보는 거야?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전화도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집 앞에도 가고 회사에도 가고 아마 그렇게 계속 했을 거야 아마. 질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한 방에 다 갚아줬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한 방에 다 갚아줬다. 이게 한 방에 갚을 돈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있어. 이 글이 굉장히 뭔가 생량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 2,300만원 어떻게 한 방에 갚을 수 있는 돈이죠? 보통 나눠서 갚지 않나요? 보통 100만원 단위 넘어가면 이 돈을 한 번에 내가 못 빼내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 직장인이면 2,300만 빌려가도 매달 얼마씩 꼬박꼬박 갚아 나가야 되지 않나요? 보통 이 돈을 한 방에 못 갚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면
나올 수 있는 동이 정해져 있잖아. 매달 2,300만 원씩 받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 이런 직장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매달 월급을 2,300만 원 받는 직장이 있으면. 못 나오잖아. 그러면 뭐 2,300만 원이면 뭐 달에 이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씩 해가지고 뭐 12달씩 해서 마지막에 이제 100만 원 해서 그렇게 돌려주겠죠. 네, 그렇게 갚아 나가야지. 근데 여기 보면 2년 동안 한 방에 갚아줬다는 얘기는 2년 동안 안 갚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버텼다는 거예요. 2년 동안 한 푼도 안 갚았다는 거죠. 이 얘기를 잘 고씹으면 한 방에 갚아줬다는 얘기는 그동안 단돈 1원도 안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2년 동안.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랬을 거야. 2,300만 원 한 번에 갚기 힘드니까 달에 얼마씩 갚기로 하자. 매달 며칠날 내가 계좌 입금해줄게. 아마 이런 조건을 깔고 빌려줬는데 이 조건을 2년 동안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키다 보니까 아마 이분도 머리에 꼭지가 돌아가지고 계속 집 앞까지 찾아갔겠죠. 회사에 찾아간다거나. 볼 때마다 얘기했죠. 야, 이 빚쟁이야, 돈 갚아! 이 약속도 안 지키는 인간아! 돈 내놔! 나 돈 없어. 내 사정 알잖아. 사정이고 나발이고 간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 약속도 안 지키는 인간아. 빨리 갚아.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분도 아마 그랬을 거야. 버티려고 했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아. 여러분, 돈을 갚는 것도 이것도 정상적인 게 아니죠.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생활비 정도 쓰고 그 나머지 돈을 이제 빼서 갚는다고 해야 되는데 신용대출 받았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아마 이분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 댓글 다신 분이. 야, 그럼 대출 받아서 너 갚아. 돈 나올 데가 없으면 이명이 대출 받아라.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것도 모양새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 지인한테 빌린 돈을 갚는 대신에 또 다른 또 빚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걸 갚아줌으로써 또 다른 빚이 생겨. 오히려 이게 더 무섭죠. 금리가 세니까. 요거는 금리가 없는데, 요거는 금리가 없죠. 근데 요거는 금리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지인분은 좋은 분이 아닙니다. 좋은 분이 아니에요. 이 댓글 다신 분도 이번에 깨달았겠죠. 아, 내가 사람을 좋게 봤는데 아니었구나. 아, 돈 받기까지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내가 왜 이런 생고생을 했을까? 2년 동안. 내가 처음부터 안 빌려줬으면 이런 일을 겪을 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깨달았으니까 여기 적힌 대로 2년 끊을 각오로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돈 빌려주는 거는 금방이지만 받아내는 과정은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